그런가 하면 오늘 종합신문에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최종 결론 의견을 못 좁혀 형식적 평의 가능성, 쟁점 검토 마무리 선고 임박이다. 평의가 30분 만에 끝나거나 1시간 만에 종료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5대 3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5대 3이 기각이에요. 40여기 합류돼서 6대 3이 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기각에 여론이 바뀌지 않더라도 40여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거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없게 됩니다. 자, 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이 채팅방에는 이 5대 3 위기설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오갔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 몸조심하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냐. 선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덕수 출근길에 피켓팅 시위를 하자 등등의 결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5대 3설. 더 나아가서 여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권 일각에서 들은 얘기인데 5대 3 마은혁 임명 이런 건 일종의 블러핑이고 차라리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보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선고하지 않고 4월 18일 임기 이후에 6명 체제가 돼서 대통령을 복귀 못하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설이 여권 일각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진 의원님은?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그 명색이 헌법재판관인데 정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사법행위가 사법행위로서 정치와 별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선고기일이 예상외로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번 주까지도 선고기일을 안 잡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반칙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이 만약에 아까 형식적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형식적 평의에서 판결문 다듬는데 만약에 판결문 다듬는 정도의 문제만 남았다면 하루 종일 뭐 30분씩 잠깐 쉬어가면서도 7번이든 8번이든 연속으로 평의를 해서 쟁점들을 다 정리하고 판결문 정리는 금방 하거든요. 예. 근데 저게 30분 만에 평의가 종결된다는 것은 딱 하나를 시사하는 겁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 충돌이 상당하다, 첨예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대로 해야 돼요. 지금 8명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탄핵 재판의 결론을 내려왔습니까? 최재감사원장 결론 냈었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결론 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대통령하고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 무슨 큰 차이가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 8명으로 그 결정을 해도 정당성을 부여받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8명으로 하면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는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재판관이 뒤에 오는 것은 아까 그 정현진 변호사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냥 시합이 다 끝났는데 심판이 뒤늦게 들어오는 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인위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마은혁 후보가 들어와서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너무나 편파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무슨 사법적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이중대처럼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가치나 헌법 질서에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4월 18일 전에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고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빨리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결정문에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썼습니다. 아,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하면 되는 것이죠. 4월 18일 넘어가면 네. 한 권한대행이 2명 임명한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뭐 저기 어떤 권한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대통령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니까 대통령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를 가급적이면 지켜달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외교라든지 안보나 그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주장처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에도 위배되게 법률로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임기를 연장해 주는 거죠. 아, 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까 봐 네.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의 임기를 늘리려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이나마 일반 그 부처 장관과는 달리 부여가 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딱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 핵심 주장이잖아요. 그 주장대로라면 룰대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연히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고 그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 그게 우려된다면 4월 18일 전에 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다. 네.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을 11년간 지낸 헌재 전문가인 황도수 교수가 조금 전 저희 채널A와 인터뷰했습니다.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는데요. 5대3 설과 관련해서 이 헌법 전문가인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충분히 교수님 가능하죠. 보시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사건 때 4대4가 나왔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각하가 2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각이 1분 계셨고 결과적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 재판부 8분 중에서 지금 다퉈지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한 3분 정도는 아마 강력하게 그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머지 1분은 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 네. 이런 분위기라고 다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황도수 전 헌재 헌법연구관은 3명 정도가 강하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1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다 맞물려 있어요. 마은혁 임명 안 하면 내각 촉탄하겠다. 이것도 아니면 진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명을 법으로 연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2명을 새로 임명하겠다. 5대3 아니냐, 4대4 아니냐. 이번 주에 하는 게 낫겠네요, 헌재 재판관들이. 선고를.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헌재 재판관이 이번 주에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황도수 교수님이요. 그 우리나라에서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통과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헌법연구관이 되신 분 중에 넘버 2예요. 2번째로 됐는데 누구랑 사법연수원 동기냐? 문영배 재판관 권한대행하고 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대학 선후배이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잘 알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연구관 하시다가 그러다가 대학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맨날 그냥 먹고 자고 헌법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헌법재판소 어떻게 돌아가나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그런데 황도수 교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는 격이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언론에다가 황도수 교수님 의견 냈습니다. 어떻게 의견 냈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법률 위반이긴 한데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기각 정도가 맞을 것 같다. 이러한 말씀도 하셨고 제가 헌법재판소법 규칙을 찾아봤거든요. 그 선고를 기일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20조에 따르면요. 헌법재판장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재판관들과 협의한 다음에 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장은요. 재판장으로 여태까지 계속 뭐 소송 지휘해 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재판관들 뭐 정영식 재판관, 김복경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여론에 대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